자, 지난 주말 이 사건 내용 자체 놀라고 또 그 피의자의 직업에 또 놀라고. 자,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서 훼손된 시신 이 사건 먼저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죠. 네, 지난 토요일 오후 2시 46분쯤에 강원도 화천군 북한간 하류 지점인 화천대교에서 다리로 추정되는 시신 일부가 발견이 됐습니다. 지나가는 시민이 발견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이 잠수부를 동원을 해서 수색을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수색을 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이게 북한에서 유실된 시신인지 또 아니면 훼손된 시신인지 불분명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첫 시신 발견 지점에서 약 600m 정도 떨어진 이 화천 붕어섬 인근에서 훼손된 시신들이 또 발견이 됐고요. 각각 8개의 비닐 자루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 시신은 30대 여성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살인 후에 이 시체가 훼손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일단 범인은 지금 잡혔으니까요. 네. 예, 역시나 이제 살인 사건이었고 이 범인 현직 군인. 30대 후반의 남성인데 놀랍게도 현역 군인입니다. 그것도 중령 진급 장교, 중령을 진급한 걸 예정하고 있는 자로서 확인되는 상황이었고 이날 시신 발견되는 그날이 11월 2일이었는데요. 그날 바로 강남구 일원에서 잡혔어요. 잡힐 때 본인이 저항이나 반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잡힌 걸로 보이고 범행을 시인했는데 그 이유는 그겁니다. 일단은 피해자의 신원을 DNA 등으로 바로 확인한 다음에 이 비닐 자료 테이프가 있었는데 거기에 지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지문하고 이 피의자 지문하고 일치했기 때문에 본인이 부인을 하지 못하고 바로 자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38살 국군 사이버 작전 사령부 소속 중령 진급 예정자, 뭐 그러니까 소령이겠죠. 자, 도대체 이런 엘리트 장교가 도대체 왜 이렇게 끔찍한 짓을 벌인 걸까요? 오늘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 범인 혹시 인정하시나요? 피해자랑 관계 어떻게 되나요? 유족한테 하신 말씀 있으세요?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범행하고 나서 계속 출근했나요? 피해자 유족한테는 연락하셨나요 혹시?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유족한테 하고 싶은 말 없나요? 자, 일단 이 사건 원인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의 피해자는 같은 부대, 같은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였습니다. 피해자는 얘기하신 대로 지금 현역 장교고요. 피해자는 10월 31일까지 근무 예정인 임기제 군무원이었습니다. 두 사람 친하게 지냈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 갈등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10월 25일 오후 3시에 근무하던 부대 주차장에서 피의자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말다툼을 벌이고 그때 뭐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라고 이제 피의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의자가 피해자의 시신을 옷으로 덮어서 방치했다가 같은 날 9시에 철거 예정이던 공사 현장에서 시신을 훼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비닐 자루에 넣어서 북한강에 유기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11월 2일 시신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 보통 이제 그 제가 전문가분들 말을 뭐 전문가분들께 여쭤봤을 때도 그랬고 제가 뭐 이런 책이나 뭐 이런 걸 많이 봤을 때도 그렇고 보통 이런 시신을 훼손하는 어떻게 이렇게 잔악무도한 짓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막상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고 나면 많은 이 양 변호사님 범인들이 말이죠 어떤 시신 운반의 편의성 그리고 또 죄적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시신에 많이 손을 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저지르고 나면 공통적으로 그 시신이 남아있는 시신이 가장 큰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요. 그걸로 인해서 자기의 범죄가 발각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서 유기를 하거나 훼손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야 어떻게까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 라는 일을 본인 스스로도 나름의 절박함이 저렇게까지 내몬다고들 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뭐 말다툼 끝에 살인으로 이어진 건데요. 피의자는 우발적이었다. 뭐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예. 하지만 그 살해 과정 그리고 현장에는 치밀함, 피의자의 치밀함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돌덩이가 무슨 소리일까요?
일단 제가 그렇게 어떤 절박함 때문에 시순에서는 나서는 경우가 많다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또 그 모두가 정도라든가 수단이라든가 이런 게 좀 차이는 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뭐 이 군인이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치밀했어요. 일단 돌덩이는 이 훼손된 시신이 담겨 있던 비닐 안에 이 돌덩이가 들어있었고 그걸 테이프로 묶어서 훼손을 해서 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굉장히 치밀했던 게 일단은요. 그렇게 시신을 훼손하고 또 증거를 인멸해서 혈흔을 지우기 위해서 했던 도구들도 본인이 다 직접 준비를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떠오르지 않게끔 그걸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그리고 시신을 훼손했던 장소가 아까 발견된 곳이 이 철거 예정했던 공사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공사장이 철거돼서 거기 남아있던 흔적들이 또 다 사라질 그런 상황이 돼버렸던 거고 그것도 일부러 선택을 했고 그런 도구들 시신 훼손한 도구들 같은 경우는 또 북한강에 유기를 했죠. 그다음에 사건 현장 자체는 경기도 과천이었는데 유기란 곳은 강원도 화천이었습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인데 여기는 본인이 10년 전에 근무를 해서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람을 해치는 것까지는 우발적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만 그 시신을 어떻게 보면 증거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감추기 위해서 했던 행적들은 대단히 치밀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완전 범죄를 위해서 또 이렇게 했던 일들이 추가적으로 있었죠. 네, 완전 범죄를 노린 부분들이 속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피해자가 피해자인 척을 합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부대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부대에 문자를 보내요. 10월 31일까지 그러니까 며칠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일수는 휴가 처리해달라라고 이제 부대에다가 연락을 하고 문자를 보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연락이 안 되니까 뭐 무슨 일 있니? 뭐 이렇게 문자 오니까 괜찮다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껐다가 켰다가 이러면서 마치 생활 반응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은 무슨 일이 뭐 큰일은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가 강남구 일원동의 배수로에 버려서 증거인멸도 시도합니다. 또 본인은 정금 발령을 받은 새로운 부대, 송파구의 부대로 나가서 태연히 근무를 했습니다. 신상 공개해야죠. 자, 이게 사실은 지금 살인, 사체 손괴, 아주 유기까지 중대 범죄들이 지금 많습니다. 지금 본인 주장은 뭐 우발적이다 얘기하지만 시작도 그렇고 그 뒤처리 같은 게 상당히 계획적인데 사실은 신상정보 공개 사안이 됩니다. 특정 강력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게 공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공익적 이유인데요. 이거 만약 공개가 된다면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아마 아는 사람 거의 다 알 겁니다. 예. 다른 뭐 연쇄살인이나 다른 범죄는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어떤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에는 상당히 유력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는 게 맞는지 피해자라든지 아니면 범행 동기를 빨리 밝히는 게 맞는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판단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경찰은 국방부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피해자의 전화기 포렌식 이것도 좀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수사를 좀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예. 뭐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피해자의 시신은 그래도 모두 다 수습이 됐다고 합니다.